어제 남편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낸 상태인데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네 잘못이라고 할 거라며 어디 올려보라고 해서 글을 씁니다. 사실 임신 중일 때 일들도 많지만 어제 일만 적으라 해서 모두 생략하고 적습니다. 우선 저는 33주부터 37주까지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후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2.26kg의 저체중아로 태어났고 니큐에 9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박 6일간 병원에 입원 후 아기를 두고 먼저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갔고 아기는 이후 퇴원하고 따로 왔습니다.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아이를 데리러 가서 시어머니께서 그때 아기를 처음 보게 되었죠. 그렇게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친정에 몸조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건 남편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이 저를 픽업해서 1시간 거리의 시댁에 들렸다가 다시 1시간 반 거리인 친정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리원에서 나올 때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설득해 함께 열기로 한 가게 오픈과 겹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남편이 못 올 것 같다며 아버님이나 제 동생이 데리러 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쇄골과 갈비뼈가 골절되셔서 회복 중이라 현재는 일을 쉬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때 한번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가 운전하고 남동생이 짐을 들어준다며 함께 데리러 왔었습니다. 친정과는 2시간 거리였고요. 그렇게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왼쪽 손에 장애가 있어 수월하진 않았지만 손자를 많이 예뻐하셔서 잘 돌봐주시고 재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여유롭게 밥 먹을 시간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쉴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오후 8시가 넘어 퇴근하시는데 그때 오시면 아기 목욕을 도와주시고 새벽에 아기가 안 자고 보칠 때 달래주시는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유수유 하느라 저도 내내 쉴 순 없었지만 덕분에 정말 살만했었죠. 그렇게 지내다 친정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는데 언제쯤 가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전화해서는 더 쉬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쉬면서 몸조리 더하고 오라 하셔서 더 지내다 오게 되었고 결국 총 7주 정도가 지나서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기 일주일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나 말투가 갑자기 냉랭해지기 시작하더니 집에 와서도 계속 차갑게 대하더군요. 현재는 제가 집에 온 지 3주 정도가 지났고 아기는 지금 91일째인데 그간 아기한테도 운다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동안 아기 보랴 심기 불편한 남편 눈치 보랴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게 출근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해서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데 가게에 작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침대도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몇십 년도 더 된 건물이라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퇴원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영상통화로 아기를 한번 보시긴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애기 안 보고 싶어 하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뭐 하며 얼버무리고는 피곤하다며 자더라고요. 그때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둘이서 내 이야기를 안 좋게 했구나 하고 짐작을 하긴 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아이가 100일이 되도록 왜 안 보여주셨나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집에 와서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대형견과 중형견을 한 마리씩 키우는데 강아지 2마리 케어와 집안일, 그리고 아기 돌보기와 제 몸 챙기는 것까지 모두 혼자서 해야 하니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지낸 3주간이 마치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라서 밖에 쉽사리 나갈 수도 없었고요. 아기 예방접종을 하러 집 앞에 있는 소아과에 아기띠를 하고 걸어서 간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택시 타고 이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웃더니 그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집에 돌아오고 난 후 몸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남편까지 냉랭하게 대하니 마음까지 힘들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구냐고 울면서 물었었는데 제가 어머니께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애기 보여주러 한 번을 안 온다고요. 보여주고 싶으면 자기를 졸라서 출근할 때 같이 갔다가 퇴근할 때 오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가게까지는 왕복 2시간 거리입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왕복 2시간 거리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바람이 들어오는 건물에 새벽까지 있다가 같이 퇴근을 하자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과는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하고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당시 어머님, 혹시 가게 쉬는 날은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일찍 퇴근시켜줄 테니 출근할 때 와서 퇴근할 때 같이 가면 되지 않냐 하시기에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오랜 시간 외출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일 끝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며 윗사람한테 오라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애가 100일이 다 되어가면 클 만큼 큰 거 아니냐. 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는 왜 못 오냐. 와서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냐. 하고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만 많이 늘었지 아직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기예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직 3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 해서 오랜 시간 외출은 꺼려져요. 지금 코로나도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가는 추세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고요. 전 그러시면 남편이랑 출근해서 조금만 있다가 택시 타고 집으로 올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그냥 시댁 식구들이 보기 싫은 거 아니냐? 오려고 했으면 진작에 왔겠다. 다 핑계다.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시댁 식구들이 싫어서 그런 거라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 아니 어머님, 제가 시댁 식구들이 보기 싫었던 거였으면 왜 어머님 아버님께 와서 주무시라고 했겠어요. 제 얘기를 너무 안 좋게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며 됐다, 끊어라. 하고 끊으시더니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그와 동시에 남편이 저한테 더 냉랭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베개를 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서 자려고 하기에 따라가서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었더니 아까 우리 엄마한테 말대다 꼬박꼬박 하는 거 보고 정 떨어졌다. 네가 미쳤나 싶었다. 솔직히 네가 말하는 거 다 핑계 아니냐. 하고 말하더군요. 남편 말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긴 했지만 좋게 풀어보려고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힘들었다. 계속 그랬었는데 요즘은 유독 더 힘들다. 그래서 가게에 갈 엄두가 안 났다. 지금이라도 찾아뵐 테니 내일 같이 가자. 하고요. 그런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군요. 지금 네가 하는 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지금 와서 보여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럴 거면 이혼하자.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핑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라든 그 이상으로 더 잘하길 바라니 나도 지친다. 그래, 네 말대로 그냥 그만하자.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계속해서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 정말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제 주변 아기 엄마들한테 물어보니 왕복 2시간 넘는 거리를 어떻게 아기띠 메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말하는데 남편은 자기 이모들에게 물어봤더니 100일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못 본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제 잘못이라네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저한테 잘못했다 할 거라고 하면서요. 참고로 시어머니한테 결혼 이후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거 1원도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한테 1원도 들어온 게 없어요. 물론 저도 바란 적이 없었고요. 이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적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본인 요청으로 몇 줄 추가합니다. 남편이 댓글을 보고 난 후 제3자들이 뭣도 모르고 오지랖 부린다고 쌍욕을 하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도리고 예의냐고 하면서요. 본인이 물어보라더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제가 친정에서 몸조리할 때 친정 엄마한테 30만원 보내줬던 걸 쏙 빼먹었다 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픽업은 아버님 말고 동생이 와줄 수 있냐 했던 거라고 하니 이 또한 정정할게요. 이외에도 추가로 남편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불 사건이 있는데 제가 산후조리를 하다가 잠깐 집에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던 흔적이 있기에 누가 왔었냐고 물었더니 어머님께서 주무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여분의 이불과 베개가 없는 상태라 얇은 여름 이불 하나와 빨래도 제대로 못한 작년 겨울에 쓰던 낡은 이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한테 어머님 이불 뭐 쓰셨어? 하고 물어봤었는데 그 말에 엄마가 덮은 이불이 더러워서 물어본 거 아니냐. 기분 나빴다. 하고 말하기에 오해라고 제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뺐다고 추가하라네요. 자꾸 글을 삭제하라기에 싫다 했더니 소송하겠다며 밑바닥까지 보게 해주겠답니다. 사실 임신 중에도 사건이 많았고 막말을 들은 적도 많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도 이 일 외에 다른 일이 많았지만 그냥 생략할게요. 다 적으려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이혼하렵니다. 밑바닥까지 보여주겠다 하니 어디가 밑인지 한번 보려고요. 요 며칠간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대신 욕을 해주셔서 그나마 속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쓰니 욕을 할 거라면서요. 그렇게 당당한데 왜 글을 지우라고 한대요. 이혼 얘기 꺼낸 것도 다 쓰니 잡돌이 하려고 그랬던 거고 분명 시모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붙어있으니 쓰니 욕을 얼마나 했으면 저러겠어요. 진짜 한심하네요. 두 번째, 이건 뭐 답이 없는 사람이네요. 이혼을 글 쓴 분이 요구해야 할 판에 이혼해주겠다니 잘됐네요. 얼른 갈라서세요. 세 번째, 지가 올리려 했다가 지 편 안 들어주니 안 지워준다고 소송한대. 왜 살아요? 네 번째, 시모가 무슨 상전인가요? 애기 보고 싶으면 오면 되는 걸 날도 춥고 코로나로 난리인 마당에 면역력 약한 애기 데리고 몸조리도 아직 필요한 며느리 보고 왜 오라가라 하는 거죠? 콩콩 팥팥입니다. 그 시모의 그 아들이죠. 남편도 결혼하고 자식이 생겼으니 엄마 치마폭에서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추각을 보니 완전 멍멍이네요. 누가 누구 밑바닥을 보게 해줘요?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네요. 도대체 저런 버러지 같은 놈은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여섯 번째,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시키면 저런 사유를 들면서 이혼을 언급할까? 그냥 짐 싸서 친정으로 가세요. 남의 편도 저런 남의 편이 없는데 설마 내 편이 되기를 바라고 그 집에 계시는 건 아니겠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